자, 이번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합병 별로 안 어렵죠? 근데 이제 조금씩 쉽지 않아질 거예요. 이번 시간에 긴장하시고, 자, 연결 쪽은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요. 같이 볼게요. 우선 이제 말문제 대비해서 연결하기 기초부터 가볼게요. 얘는 뭘 줄 것이냐면, 중간에 경제적 실질 있죠. 경제적 실질 줄 것이고, 그 밑에다가 이꼴 합병. 합병이랑 같긴 해요. 사실상.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샀는데, 결국 자산부채를 사오나 아니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오나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자산부채를 가져오는 왼쪽 차변, 그러니까 순자산을 했을 때 차변을 가져온 거나 대변을 가져오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 밑에 보실게요. 그 지배기업이랑 종속기업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거를 하나의 실체로 보아서 그 재무제표를 합한다라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저를 보세요. 그 합병은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 A 회사 재무제표, B 회사 재무제표가 있으면 B 회사 재무제표가 없어지죠. 얘 사오면은. 맞죠? 그 얘를 없애고 우리 하나로, 장부가 하나로 통합되면은 그냥 그 이후로 이제 장부를 만들면 되는데, 연결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얘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가잖아요. 맞죠? 그럼 얘도 장부가 있을 거고 얘도 장부가 있을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 장부인데 이 두 개를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실체다 보니까 합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합병한 것처럼. 아시겠죠? 합병한 재무제표처럼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얘랑 얘를 그냥 합치면 될지 않겠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죠. 얘랑 두 개 합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개 합친 거에다가 줄거보세요. 중간에 연결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연결 조정. 이게 이제 우리가 연결의 핵심이에요. 어떤 거를 없애주고 어떤 거는 추가해주고 막 그런 조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작성 대상이냐? 줄거볼게요. 우리가 뭐를 따지냐면요. 지배력이라는 걸 따진데 줄거보세요. 지배력의 판단 줄거시고 지배력 동그라미 치세요. 지배력 동그라미. 지배력이란 건 오른쪽에 정의를 적어드렸죠.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해 재무정책이나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배한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기준이 일단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지분율 기준, 두 번째가 실질 지배력 기준. 줄거보세요. 둘 다. 첫 번째 지분율 기준, 두 번째 실질 지배력 기준.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그러면 그 첫 번째 지분율 기준 있죠? 자, 쭉쭉쭉 해가지고, 이것도 줄거보세요. 이것도 문제로 나오거든요.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 두 가지 방식이에요. 직접 지분을 가져도 되고, 내가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속기업이 그걸 가져도 돼요. 그런 식으로 직접이나 간접을 해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줄쳐주세요. 과반수. 직접, 간접, 과반수. 과반수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50% 초과. 이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50%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50% 초과. 그게 지분율 기준이고요. 자, 밑에 실질 지배력 기준. 너무 이렇게 그 숫자 가지고만 딱 잣대로 하기는 지배력을 판단하기에 적합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또 다른 기준을 하나 더 준 거예요. 다음의 경우에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의 의결권의 절반,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를 하는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거 있죠. 그 묶으세요. 묶은 다음에 왼쪽에다가 말문제라고 적으세요. 말문제.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뭘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다 돼 있는데, 그거는 말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눈에다가 익혀놓으세요. 자, 그 다음으로 밑에 가시면요. 지분율에 따른 분류 있죠. 별표 쳐보세요. 지분율에 따른 분류. 크게
우리가 주식을 가졌을 때 우리 회사가 유가증권을 샀는데 이 유가증권을 산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딱 지분율만 보는 거예요. 이게 100%딱 맞는다는 게 아니라 지분율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돼요. 꼭 50% 초과하고 있다고 해서 다 지배력을 가지는 건 또 아니에요. 아시겠죠? 특정 기준에 따라서는. 자, 일단은 지분율만 가지고 따졌을 때 20% 미만일 경우는 단순히 투자 목적일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단기에 사고 팔 거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그렇지 않고 뭐 언젠가 팔긴 팔 건데 가지고 있다. 그럼 매도하는 증권 이미 다 배우신 거. 자, 그러고 회계 처리는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 이상, 그 다음에 50%. 그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유의적 영향력. 유의적 영향력이에요. 유의적.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목적 자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럴 때는 계정분리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해주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회계 처리는 지분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거는 이따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다시 보시면은 50% 초과라고 되죠. 초과에다 동그라미. 50% 초과 동그라미 치시고 그 위에다가는 뭐라 적냐? 이럴 경우는 지배력을 가준다. 위에다가 지배력. 이거는 유의적 영향력을 넘어서 그 회사를 지배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계정분리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지분법을 적용하고 하나 줄 꺼볼게요. 이런 주식은요. 또 뭘 하셔야 되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셔야 돼요. 죽으세요. 연결 재무제표 작성. 지금 어떤 기준에서 말하냐면 우리 회사만 적는 개별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우리 회사만 나오는 거를.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 상에 이름 자체를 뭘로 할 거냐? 지분법, 20% 이상 그리고 50%까지랑 50% 초과하는 거 다 뭘로 적는다?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일단 적어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를 넘어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별도로 또 연결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20%에서 50%까지는 연결 재무제표를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자, 뒤로 가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맨 오른쪽 부분이에요. 체크를 해놓으세요. 우리는 포커스가 맨 오른쪽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다라는 거. 그러고 이제 기타 고려할 사항 별표 치세요. 이것도 말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숫자로 나오는 거를 포기하겠다. 그럼 무조건 말 문제는 다 외우셔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혹시나 계산 막 보다가 이거 너무 나랑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말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무조건 이거 다 보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이건 다 중요해요. 자, 줄 거보시면 중간에 법인격이 없는 실체와 특수 목적 기업을 포함. 법인격이 없다 하더라도 특수 목적 기업이다 하더라도 다 포함시킨다. 문구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 문구 전체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줄 거보시면 하나의 연결 실체 내에서 지배기업은 단 하나. 가왕은 한 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들 보고 계세요, 요즘에? 가장 핫한 프로그램이죠. 가면 쓰고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표정들이, 예, 죄송해요. 예, 다들 TV 한번 공부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줄 중간쯤에 보시면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 자, 무슨 말이냐면 저 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분 사채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맞죠? 다 배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환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유수가 늘어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지분율뿐만 아니라 나중에 혹시나 내가 이거를 행사할 수 있으면 딱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그 현재에다가도 동그라미 쳐요. 현재. 이게 문제에서 간혹 그렇게도 포인트를 주거든요.
현재 만약에 행사를 못한다? 그러면 또 포함이 안 돼요. 현재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의결권을 포함하여 그 뒤에 현재라 나오죠. 그 현재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내가 전환권을 가지고 있긴 한데 당장에 행사 못해요. 그럼 또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중간에다가 적어보세요. 사업의 종류가 다르다. 사업의 종류가 다르다 적으시고 그 밑에다가 가능이라고 적으세요. 연결 대상 기업은요. 사업 종류에 가리지 않는다. 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뭐 제조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업 종류가 다르더라도 다 그냥 합쳐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작성에 대한 면제, 요것도 이제 말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에다 동그라미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쭉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 위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 볼게요. A 얘가 뭐가 되냐면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해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B를 주식을 80% 가지고 있고 얘가 얘 주식을 예를 들어 70%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얘를 최상위 지배기업이다 라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라 그러냐면은 중간 지배기업이다 라고 말해요. 되셨죠?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지금 얘를 말하는 거예요. B. 얘가 주인공이에요. 예. 비가 와서 그런지 분필온을 좀 잘 부러지는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자 이거를 보고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요거를 하나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A 기업은 그러면 밑에 B 있고 C 있잖아요. 그럼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란 거 얘랑 다 합치면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만들고 B 같은 경우는 이 밑에 A가 종속기업이니까 B 더하기 C를 하면 될 텐데 맞죠? 요거에 대해서 다 더한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A, B, C를 합친 그리고 얘도 B, C를 합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는데 자, 그 면제 요건 볼게요.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자, 여기 보시면 B가 C한테는 지배기업이지만 A한테는 종속기업이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또는 중간 지배기업, 그러니까 또 중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죠? 어쨌든, 자,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 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나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일반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쉽게 말해서 여기 최상위 지배기업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걸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를 B 더하기 C 한 거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근데 혹시나 최상위 지배기업이 해외 기업이에요. 외국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 안 만들어요. 그 나라에서 안 만들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작성 안 하면은 얘는 이거 만들어야 되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말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작성 원칙 있죠. 요것도 중요한 토픽인데 보고일의 일치 처음에 읽어볼게요. 동일한 보고기간 종료일 두 개를 합쳐줘야 돼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지배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기업이 있으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일치하는 게 좋겠죠. 날짜가 결산이 12월 31일 얘도 12월 31일 이게 일치하는 거죠. 맞죠? 가장 베스트한 거예요. 좋아요. 그런 건데 자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냐 같이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같이 가볼게요. 양사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 누가 맞춰야 된다? 당연히 종속이 맞춰야겠죠. 지배가 종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속은 지배한테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종속회사가 결산일이 6월 30일이에요. 그리고 지배회사도 1년에 한 번 재무제표 작성하고 종속회사도 1년에 한 번 재무제표 작성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해가지고 빼가지고 지배는 12월 31일, 종속은 6월 30일.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얘를 12월 31일 재무제표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쟤한테. 그게 종속기업 재무제표에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이게 보세요. 결산을 한 번 하다가 결산 두 번 하면 쉽지 않거든요. 상장사 결산 네 번 하면 쉽지 않아요. 만약에 매달 결산해가지고 매달 보고 해라 이러면 이제 다들 막 난리 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종속기업 보고기간 종료일과 지배기업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는 자, 줄 거 보세요.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무제표 사용 가능. 줄 거 보세요. 3개월 동그라미.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적으시냐? 지배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 동일하게 보고기간 종료일이 되는데 종속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10월 31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몇 달 차이 나요? 2달 차이 나죠? 그러면 2달 전에 우리 결산해가지고 재무제표 만들었는데 또 2달 지나니까 또 만들어라.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10월 31일 재무제표 가지고 얘랑 그냥 합쳐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랑 얘 두 개 합쳐도 된다. 결산 다시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가로 안에 볼게요. 단서도 나와요. 또 문제로. 이 경우에는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종속기업 보고기간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자 보세요. 지금 10월 거랑 12월 거랑 합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11월 정도에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 뭐 죄송해요. 유모 씨를 뭐 영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맞죠? 이런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이 회사가 뭐 주가에 반영되지 뭐 재무제표에 혹시나 반영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는 반영시켜서 합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적어보세요. 그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 제가 이제 실제로 그 회사를 말씀드린 그렇고요. 이 연결재무제표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결산일이 다를 경우에, 이런 것들이 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정 때문에 연말이 아닌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합칠 때 3개월 아닌 것들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유의적인 사건을 뭐 일일이 다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뭐 그냥 3개월 이내면은 그냥 바로바로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갈게요. 회계정책 일치. 원칙은 뭐냐면 자, 그냥 줄 긋지 마세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는데, 자, 죽으세요.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 회계정책을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지배기업은, 예를 들어 종속기업은 재고자산 평가할 때 선입선출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배기업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 평균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종속기업을 지배기업에다 맞춰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을 하면 당연히 재고랑 원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역으로 맞춰가지고 계산해줘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이걸 이 연결재무제표에 만들려고 그걸 다 뜯어고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제기준 되면서 그때 지배기업이랑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건 이제 우리는 일반 기업 기준 하는데 지배기업이랑 종속기업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학원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개 합쳐져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과거에는 지배기업 감사인, 회계감사인 다르고, 종속기업 회계감사인 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가 다르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준 자체가. 다른 타 감사인을 감사했을 때 막 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나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 국제기준을 도입하는 시점에 맞물려서 지배기업이랑 종속기업들 간의 감사인을 다, 거의 다 통일시켰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3일 회계법인이 한다, 그러면 3일 쭉 하는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 또 맞춰야겠어요? 이런 거 다 맞추는 게 좋겠죠. 평균법 이런 것들 그냥 쭉 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선일선법으로 하자.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 연결재무제표 만들 때마다 안 고쳐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외 체크해 놓으세요. 예외도 문제로 나와요. 죽어보시면 연결 실체 내 모든 기업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적용 대상. 이게 첫 번째예요. 연결 실체 내 모든 기업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적용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어보세요. 종속기업이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을 적용. 종속기업이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을 적용. 그런 것 때문에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예외로 해주겠다. 됐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종류는요. 그 앞에다 연결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말문제고, 이제 실제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은 빈칸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걸 그리냐? 자,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가볼 거예요. 얘가 A가 B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였던 거예요. 자, A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어떻게 됐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토지 A랑 그 다음에 토지 B라 그럴게요. 그냥 A라는 회사가 토지 A, 토지 B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액은 얼마냐면은 얘가 400 정도가 되고 얘가 100 정도라고 그럴게요. 억이에요. 아시겠죠? 400억. 지금 토지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된다? 부채는 없다 그럴게요. 부채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논의가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요런 회사가 있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러면서 우리는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주주들이 생각한 거죠. 이 기업을 한번 법을, 좀 두 개를 쪼개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쪼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얘를 A라 그러고, 여기 L 다시라 그럴게요. 얘가 토지 A를 400자를 가져가고, A 다시는 토지 B 100자리를 가져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맞죠? 두 개 쪼개고 자본도 주주도 너는 글로 가고 난 일로 가자. 그래서 그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이걸 분할이라 그러는데, 자,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했냐? 얘가 A라는 회사가 뭘 했냐면은 이 A-라는 회사를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회사를 더 만들면서 토지를 출자했다고 볼게요. 토지 B를 이 A-라는 회사에 출자했어요. 현물로 낸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준 게 아니라 현물 토지를 주면서 뭘 받아온다? 출자했으니까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주식을 받아야겠죠.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지 B라는 건 없어지고 내가 뭘 받았냐면은 주식을 받았어요. 당연히 100을 받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당연히 자본이 100이 생기고요. 여기 뭐가 생긴다? 원래 자기들 자본 가지고 있었죠. 자본이 500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무제표를 보실 때 주식을 볼 때는 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그 회사가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주식 자체가 단순히 투자 목적일 수 있는 거죠. 돈이 남으니까 우리 그냥 뭐 어떤 회사들 상장사들 사가지고 뭐 가지고 있다가 팔기 위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우리 회사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별도의 회사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주식만 다 가져오면은 나는 얘도 하고 얘도 하는 거죠. 얘나 이 두 개를 쪼갠 거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죠? 이해되시죠? 뭐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막 이렇게 되면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회계감사 안 받으니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여기는 이제 여기랑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400 가고 100 이런 식으로 가는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지금 결국 이거는 지금 그 연결을 거꾸로 본 거거든요. 거꾸로. 논의를 다시 바꿔볼게요. A라는 회사가 있었고 A-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A-라는 회사는 토지 이거 가지고 이거 했던 주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주주들. 그 다음에 A라는 회사도 이런 식으로 얘를 주식이 아니라 현금이라고 볼게요. 일단은. 현금이 100이 있었던 거예요. 100억이. 그런데 A 회사가 뭐 하기로 했냐면 A-회사의 주식을 다 사기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발행한 이 자본을. 그래서 현금을 주고 뭐 했다? 토지를 받아온 게 아니라 현금을 주고 주식으로 대신 받아온 거예요. 그럼 이 주식이 나타내는 바는 뭐예요? 이 주식이 나타내는 바는 결국 이 토지죠. 맞죠? 재무제표는 주식으로 적혀있지만 이 실질적인 걸 보면은 이 회사의 토지가 이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 연결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이게 합병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합쳐지면은 이게 합병되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되세요? 얘랑 얘 합쳐지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A랑 A- 이 별개의 실체를 합쳐가지고 뭘로 보여주고 싶다? 이 재무제표로 보여주고 싶은 게 결론이에요. 연결회계의 결론. 원래 이 주식으로 100으로 적혀있지만 얘는 뭐다? 본질이 토지였으니까 토지 100으로 바꿔주자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 어렵냐? 얘가 얘를 100을 주고 다 사오지 않았을 때겠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 합병을 하지 않고 주식을 인수하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당장에 저 기업을 사올 돈이 있다 그러면은 사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저 기업에 한 60% 정도 주식에 대한 돈만 가지고도 그 회사를 사올 수 있는 거죠.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꼭 돈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굳이 내가 이걸 사가지고 합병에 드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 돼 있죠.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주식만 사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에 주식을 얼마만큼? 100을 사온 게 아니라 한 80만큼만 사왔다고 볼게요. 아시겠죠? 주식의 80만큼만. 그러면 여기서도 자본이 500이 안 됐을 거고 여기도 480이었겠죠. 아시겠죠? 우리가 현금 80을 가지고 여기 80만 산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는 어떻게 합쳐줘야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A만 생각하면은 여기 토지 B가 여기 100 중에서 80만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80을 가지더라도 이 연결 실체 내에서 누구다?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배를 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기타 고려할 사항에서 하나의 연결 실체 내에서 지배 기업은 단 하나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뭐 A, B뿐 아니라 뭐 여러 회사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80을 투자했고 다른 데서는 얼마만큼? 20만큼을 투자했을 수 있겠죠. 20에 대한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비지배 그냥 주주라 그럴게요.
비지배 지분 주주, 뭐 비지배 지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따가는 어쨌든 우리는 지배하는 주주고 얘들은 비지배하는 주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배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얘랑 얘를 합치잖아요.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100 중에서 얼마만큼? 나는 80만큼만 내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의 자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본 중에서 이제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500으로 가져갈게요. 자, 여기서 자본을 크게 뭘로 나누냐? 500을 이 지배 거냐 이게 비지배 거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지배 거가 얼마? 토지 400이랑 토지 B에서 80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지배는 480만큼이 내 거고 비지배 주주께 토지 B 중에서 20만큼은 비지배 주주 거죠. 그래서 비지배 주주 거 20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그 간단하게 연결의 논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셨어요. 어렵지 않죠? 맞죠? 자, 진행할 때도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같이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비지배 주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리는 지금 요거예요. 요거 100이고 자본도 여기도 500이에요. 그냥 자, 이 두 개 합쳐볼게요. 우리가 A 회사랑 B 회사 합친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A 회사랑 B 회사를 합쳐보면은 재무제표를 단순히 합쳐보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A 다시라고 해볼게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토지가 얼마 돼요? 토지 A 400이고 토지 B 100이고 여기 주식 100 이렇게 적히죠. 단순히 그냥 합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변을 합쳐보면은 자본 이걸 A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본 A 다시라 그럴게요. 그냥 그러면 자본 A가 얼마였냐면 500이죠. 그 다음에 자본 A 다시죠. 죄송해요. A 다시 A 다시가 100이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얘랑 뭐를 비교하냐면은 얘랑 이 두 가지 재무제표를 상호 비교해 보세요. 자, 비교가 되셨죠? 그러면 보세요. 얘가 맞는 거예요? 얘가 맞는 거예요? 얘가 맞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방향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본질은 이거였으니까 이걸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뭐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게 들어왔죠. 이 주식 100의 본질은 뭐였냐면은 토지 B였죠. 그러니까 토지 B가 들어왔으니까 주식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본 A, 자본 A 다시가 있을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 자본 A 다시 있죠.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본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왼쪽에 이 주식이 토지고 이게 그냥 자본 500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이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 두 개를 없애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연결 조정 분계다라고 해서 뭘 해주시면 되냐면 얘를 그냥 단순히 합산한 다음에 주식 자산이니까 없애려면은 대변에 어떻게? 주식 100으로 해서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자본 A 다시 100으로 해서 없애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쪽으로 잠깐 볼게요. 카메라 이쪽으로 잠깐 와주세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실전으로 가보는데 첫 번째 2절 투자 차익이 없는이죠. 없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투자 평가 차익이 없는 문제를 봤는데 집에 종속회사 있잖아요. 종속회사의 장부가액이랑 장부금액이랑 공정가치가 같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 이 문제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보세요. 어디다 주고 계시냐면 그 문제에서 첫 번째 지배력 획득일 있죠. 지배력 획득일에다 주고 계세요. 지배력 획득일. 여기 지배력 획득일이랑 그 이후 기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배우시는 건데 일단은 지배력 획득일부터 할게요. 지배력 획득일 주시고 문제 같이 보시면 X 1년 초 이그잼이 미래를 샀어요. 몇 퍼센트? 80% 동그라미. $8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장부금액이 100이었죠. 그 다음에 어디다 주시냐면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동일 주세요.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동일. 딱 보시면서 얘는 쉬운 문제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왼쪽에 보시면요. 그 재무제표의 왼쪽 밑에 보시면 이그잼이 지배사고 미래가 종속회사죠. 재무제표에서 투자 주식으로 된 데다가 줄을 그어주세요. 투자 주식. 이게 원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인데 그냥 짧게 일단 정리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따가 더 지분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 주식 80만 원.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투자 주식 80만 원은 뭘 의미한다? 주식회사 미래의 자산 빼기 부채, 순자산의 몇 프로? 80%를 의미하는 바다라고 일단 머릿속으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두 재무제표를 단순히 합산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두 개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면은 그 나오는 대로 현금 더해주시면은 30만 원, 재고 더하면은 170, 유형자산 더하면은 320 나오죠. 그 밑에 죽어주세요. 투자 주식이 80만 원. 우리는 투자 주식까지 산 거다라는 거죠. 투자 주식까지 합쳐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차입금도 합쳐보면은 3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본금 합치면은 210 나오고 이익잉여금 합치면은 90 나오죠. 맞죠? 자본금이랑 이익잉여금 죽어주세요. 자본금,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금은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본금 옆에다가 210만 원이 되는데 맞죠? 여기가 210 되는데 저는 000 뺄게요. 자, 그랬을 때 이게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지배계 있고 종속계 있죠. 동일하게 이익잉여금 얼마죠? 이익잉여금이 이것도 90만 원인데 자, 90만 원인데 지배계 있고 종속계 있어요. 자, 그러면 150이랑 60이네요. 맞죠? 1500. 1500하고 60. 여기는 60이랑 4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뭐랑 뭐를, 그러니까 단순 합산하고 난 다음에 뭐랑 뭐를 없애주면 된다? 투자 주식이랑 자본금이랑 이익금은 같이 없애주면 된다 그랬죠. 없애주면서.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안 들어와야 될 주식과 안 들어와야 될 종속회사의 자본 항목들을 없애주는 분계가 아래 나와 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보시면 힘드시니까 뭐라고 적으시냐면은 옆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옆으로 하신 다음에 이해용으로 해서 하나 적어볼게요. 이해용. 뭐라고 적으시냐? 자본금, 여기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투자 주식을 해서 우리가 지금 80만 원이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800. 그러니까 이 800만큼이 사라지면서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아니라 그 두 개 합쳐진 거에서 자본금과 잉여금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얼마만큼만? 100%를 산 게 아니죠. 딱 80%만 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80% 이익잉여금에서도 80%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본금이 얼마였어요? 자본금 자체가? 여기 보세요.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요. 없애는 거는 지배종속 거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뭐가 대상된다? 얘가 대상이에요. 여기서도 얘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0만 원에 80%니까 얼마? 48만 원만큼 없어지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익잉여금 40만 원에서 80%니까 얘가 320이 되죠. 되셨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머지 20%가 남았잖아요. 여기서도 자본금의 20%,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의 20% 남았죠? 그러면 요거 20% 하면 얼마예요? 12만 원. 요거 20% 하면은 8만 원 되죠. 그래서 이 자본금하고 이익여금을 뭘로 바꿔주냐면은 얘는 우리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비지배 지분이다. 비지배주주 지분인데 비지배 지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얘는요, 이 위에 분 게 있잖아요. 요거는 제거분계라 그래요. 제거분계. 안 들어와도 될 주식이 들어왔고 안 들어와도 될 자본금 이익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거분계가 되고요. 이 밑에 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이름 바꾸는 분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세요. 얘는 제거 분계고 얘는 이름을 바꾸는 분계다라고 적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일단 이 분계를 합치면은 그 답에 나와 있는 분계처럼 되겠죠. 자본금 종속회사에 있는 자본금 60만 원 다 없애고 종속회사의 이익잉여금 40만 원 다 없애면서 지배회사의 투자 주식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나머지 금액이 비지배 지분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단순 합산이랑 2번까지를 합치면은 세 번째 재무제표 이제 요거는 단순히 합산이 아닌 실제 연결 재무제표가 되는데 자 투자 주식이 없어졌죠. 단순 합산한 거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본금 150, 이익잉여금 50이죠. 이건 어디 거냐? 그 위에 보세요. 이그제메 거 보면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그대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아래에 비지배 지분이라고 20만 원 나와 있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세요. 거기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두 개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본금 주식회사 미래의 자본금 20%, 주식회사 미래의 이익잉여금 20% 해가지고 나눠서 적어보세요. 12만, 8만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저도 이제 연결 처음 공부할 때 이 비지배 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얘가 본질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헷갈렸었는데 이거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이걸 전체로 보통 제거분계라고 하는데 이 위에 거는 제거분계가 맞는데 이 밑에 거는요 제거분계가 아니라 얘에 대한 이름을 비지배 지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본금 중에서 20% 없어지는 만큼, 그러니까 여기 12만 원 그리고 8만 원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비지배 지분의 자본금, 비지배 지분의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12만 원, 8만 원으로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본 계정이 너무 더러워지죠. 너무 길어지잖아요. 지배주주 지분 거 있고 비지배주주 지분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자본 항목을 그냥 뭉뚱그려서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비지배 지분이라고.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상에서 나오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런 쪽은 다 누구 거다? 지배주주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름이죠. 비지배지분의 서름이에요. 우리는 이름이 하나로 그냥 뭉쳐져요. 자본의 이름이. 근데 그 본질은 뭐다? 종속회사의 자본금, 그러니까 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들의 자본금과 이익잉여금과 뭐 자본조정과 뭐 자본잉여금과 그런 것들이에요. 되셨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는 그 아래 이제 나온 것처럼 비지배 지분을 얼마냐, 지배사의 연결 순자산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논리를 계속 여러 번 익히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면은 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자, 요걸 살펴보셨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은 투자 평가 차익이 없는 거였고, 그렇지 않고 투자 평가 차익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문제를 잠시 읽어보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보세요. 카메라는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쪽. 예. 자, 그럼 볼게요. 어디다 적으시냐, 적으시냐면은, 일단 위에 3절에 있는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종속기업이, 아까 합병할 때처럼 동일하게 그 자산 자체가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 또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를 보는 건데, 지배력 획득일 줄그시고, 지금은 주식을 샀을 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도 80% 동그라미 쳐주세요. 80%를 지배력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125만 원에 취득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순자산 장부 금액이 100인데 맞죠? 미래 보시면은 재고 토지 건물 합친 거가 200이고 차입금이 100이니까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이잖아요. 순자산 장부 금액. 그런데 공정가치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재고자산 장부가치랑 공정가치 보시면 재고는 오른쪽에다 적어보세요.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10만 원. 그 다음에 토지 플러스 30만 원. 건물 플러스 10만 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장부금액, 여기는 공정가치 해가지고 얘가 다 더하면은 200만 원인데 천 단위 뺄게요. 근데 여기에 250만 원이잖아요. 다 더하면. 그래서 fair value 빼기 book value를 하면 얼마 나온다? 50만 원이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125만 원을 줬는데 왜 125만 원을 줬을까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얘가 우리의 이전 대가, 뭐 합병으로 따지면 이전 대가죠. 얼마를 줬냐면은 125만 원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제일 처음에 내가 왜 줬냐? 처음에는 얘 순자산이 있으니까 순자산이 얼마예요? 순자산 자체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몇 프로? 80%를 샀죠. 그렇기 때문에 자 100만 원에 80%인 얼마?
80만 원 때문에 일단 돈을 줬을 거예요. 아시겠죠? 80만 원 때문에. 얘가 북밸류 때문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공정가치는 얼마다? 공정가치는 2,500에서 1,500이니까 1,500이겠죠. 공정가치, 그러니까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500에서 1,000을 빼면은 1,500일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맞죠? 50만 원만큼을 왜 더 줬냐? 여기 있는 50만 원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치가 더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80%를 준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4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공정가치 빼기 장부금액의 차이분만큼을 더 준 거죠. 이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그림을 그려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 FV 빼기 BV고 얘는 BV니까 합치면 뭐가 돼요? 당연히 FV가 되겠네요. 맞죠? 합병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병으로. 우리가 얼마짜리? 공정가치가 1200짜리를 얼마 주고 샀다? 1250 주고 샀죠. 그럼 50 더 준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5만 원만큼이 영업권이 나오네요. 이 부분만큼이 영업권이 돼요. 그러면 그 해답에다가 이제 그렇게 적어보세요, 한번. 영어권 그냥 5만 돼 있는데, 적지 마세요, 그냥. 125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준 돈 125만에서 얼마만큼? 120만큼은 얘 때문에 준 거고, 5만만큼은 추가로 준 거니까 영어권이 된다.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굳이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단순히 합산하는데, 합산할 때는 공정가치로 합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투자 주식에다가 밑줄을 그시고요. 투자 주식. 얘는 안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본금, 이익잉여금 또 동일하게 양갈래로 한 다음에 집에, 비집에, 집에, 비집에서 한번 숫자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합쳐진 거에서 비집의 것만 없애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연기를 처음 막 공부하실 때 왜 투자 주식을 없애고 왜 자본을 없애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나중에 숙달 되다 보면요. 숙달하고 시고 난 다음에 왜 없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항상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걸 생각하세요. 토지랑 토지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두 개를 쪼갠다. 그럼 다시 합치면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그렇게 다시 보세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사례를 맨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한참 하다 보면 왜 빼야 되지? 막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잘못 들어온 걸 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복된 거를 중복된 거를 서로 없애는 거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을 분리하시면 150만 원, 60만 원 되고 이익잉여금도 95만 원, 40만 원으로 분리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랑 뭐를 제거해야 된다? 우리의 목적은 타겟은 60만 원과 40만 원이죠. 맞죠? 그래서 차변 쪽에서는 투자 주식을 빼주셔야 되고 대변 쪽에서는 그 비지배주주에 대한 60만 원과 40만 원을 없애준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도 동일하게 크게 세 가지 단계예요. 첫 번째가 장부가액 부분, 그 다음이 공정가치 부분, 그 다음 영업권. 자, 보세요. 이게 이 부분이에요. 얘 하나씩 가는 거예요.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예요. 연결 조정 분계가. 자, 그러면 첫 번째에다가도 동일하게 이해용으로 해서 적어보세요. 이해용.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공정가치 부분이 공정가치와의
차이 부분이죠.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는 영업권이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 회사의 투자 주식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그냥 주식을 할게요. 이제는 여기 다 더하면은 1250이죠. 지금 얘를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800만큼은 없어지는데 왜 없어지느냐? 종속회사 자본금에서 80%만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서 몇 %만큼? 80%만큼. 전체 회사가 아니라 종속회사에서예요. 종속회사 60만원에 80%니까 480. 그 다음에 여기는 40만원에 80%니까 320 되겠죠. 이게 이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 맨 처음에 장부가이라 된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옆에다가 한번 더 적으시면 이게 이해용이에요. 나중에는 그렇게 한 번에 다 적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분계를 나눠서 보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좋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분계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비지배주주 지분이 여기는 20만원, 그리고 여기는 동일하게 자본금, 이익잉여금이 20%씩이죠. 그렇게 되면은 12만원, 8만원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제거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하는 거다? 이름 바꾸는 거라 했어요. 종속회사의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랑 같죠. 그래서 이름을 비지배로 다시 다 바꿔줘야 돼요. 이 회사를, 이 연결 실체를 지배회사가 지배를 해버렸으니까 자기 이름은 못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볼게요.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가 장부가에 가는 거고, 두 번째는 공정가치를 내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두 번째는 엄밀히 말하면 FV 빼기 BV 이 부분이에요. 여기 40만 원만큼. 그러면 이만큼 일단 해결했어요. 80만 원만큼은 다 없어졌어요. 여기서 80만 원만큼. 그 다음에 40만 원을 없애야 되는데 주식 그냥 주식 40만 원만큼을 없애주자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회사를 내가 산 건 아니죠. 합병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합병했더라면은 우리 회사 장부에 얼마 적힌다? 1200으로 적힐 거 아니에요. 아까 합병을 생각하셔야 돼요. 합병 회계를. 합병을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이 회사를 장부 금액으로 넘겨오는 게 아니라 공정가치로 넘겨오죠. 다들 표정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 너무 이제 그 큰 거를 한 번에 배우시니까 당연히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항상 그 가르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몰랐을 때에서부터 알았을 때가 있잖아요. 딱 그 순간에는 알았다는데 그 안 이후부터는요 몰랐던 거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자 볼게요. 우리는 종속회사를 이거 공정가치로 사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 부분에 대한 돈을 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40만 원만큼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차이 부분만큼이 각각 돼 있죠. 각각. 그래서 재고자산 보시면 재고자산이 10만 원만큼, 그 다음에 토지가 30만 원만큼, 그 다음에 건물이 10만 원만큼이죠. 얘는 다 뭐다? 두 개의 차이예요. 차이. 아시겠죠? 공정가치랑 장부. 우리는 장부가액은 이미 가지고 왔고요. 저기 두 개 합쳐지면서 가져왔고, 그 이후에 요만큼은 추가해주는 분계예요. 장부에는, 그러니까 A 회사랑 B 회사 합쳤을 때 장부에는 장부 금액으로 합쳐졌는데 얘 금액만큼 더 증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부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반영시켜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차변이랑 대변이 안 맞죠? 왜 안 맞냐? 보세요. 지금 증가시켜주는 거는 전체 금액으로 증가시켜주는데
우리는 그거 중에서 얼마만큼을 샀다? 얘는 80%만큼만 우리는 산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나머지 20은 누구 거다? 이 증가한 거의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20만큼은 우리 게 아니라 비지배 주주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지배 지분도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0이니까 500이죠. 500이 아니라 100이죠.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연결 조정 분괴를 재빠르게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추가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추가되는 걸 다 적고 난 다음에 얘의 몇 프로? 얘의 80%는 우리 거고, 맞죠? 20%는 얘 거죠. 맞죠? 그래서 얘의 20%를 따로 이렇게 바로 적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 분괴를 이미 뭐 이해 단계를 넘어서서 그냥 손으로 막 푸는 단계가 오면은. 근데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이해하실 때는. 얘의 20%만큼은 얘 거다라는 거죠. 나는 그 중에 40%만 샀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주식 얼마만큼? 50만큼 있죠. 이 50은 뭐가 된 거다? 추가적으로 준 거니까 우리 회사의 영업권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항상 합병 분괴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연결 분괴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병을 먼저 확실히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요.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1, 2, 3. 예를 들면 1, 2, 3이 되는 거예요. 얘도 동일하게 얘가 없애는 분괴라면 얘는 추가하는 분괴예요. 장부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는 분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괴를 굉장히 쪼개서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수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얘 다 합치면 뭐가 돼요? 다 주식이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주식 1250 그냥 적어요. 대변에. 아시겠죠? 무조건 없어질 거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주식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종속회사 자본 일단 다 없애버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장부금액이랑 이거 차이 나는 거 이거 다 나오니까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영업권 처음에 계산하니까 영업권 적으시면 되죠. 맞죠? 그 나머지 그냥 비지배주로 밀어넣으면은 금방 끝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보여주느냐? 우리는 일단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됐고요. 그래서 연결 조정 분괴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연결 위에 단순 합산한 거에서 연결 조정 분괴를 반영을 해주시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일단 투자 주식이 없어졌죠. 맞죠? 투자 주식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왔냐? 재고 자산 10만 원 늘고 토지 30만 원 늘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 10만 원 늘었죠. 보이시죠? 추가하는 분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권도 추가로 5만 원 증가하는 분괴 들어오고 대변 쪽으로 보시면은 자본금에서 뭐가 날라갔죠? 종속회사 거 날라갔죠. 위에 쪼갠 거 중에서 60만 원짜리가 날라갔죠. 맞죠? 그 다음에 이익영업에서도 40만 원이 없어졌죠. 95만 원만 남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차익만큼, 그러니까 그 대차 차익만큼은 비지배 지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재고에서부터 자산이 쭉 있고 차익금이 쭉 있는데 비지배주주 지분을 가진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다 누구 거다? 지배주주 거다. 이 회사는 내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지배 지분 30만 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지배주주 지분은 30만 원 자체가 그 최초에 여기 비지배주주 지분이 되면서 얘를 이름을 바꿔주는 거 말씀드렸죠. 되는 부분이랑 얘가 증가되긴 증가되는데 그 중에서 지배주주 지분께 아닌 부분, 그 부분만큼 100만큼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큼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비지배 지분을 바로 구해라. 그러면 피투자회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미래겠죠. 미래의 공정가치에다가 비지배 지분율을 바로 곱해주면은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연결 순자산 같은 경우도 지배회사 순자산에다가 비지배 지분을 바로 더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